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오늘은 만성질환이나 어떤 난치성 질환, 원인을 모르는 통증이나 염증이 있을 때 그런 질환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영양제를 드실 겁니다. 이런 영양제를 드시기 앞서서 먼저 하셔야 될 전 단계 스텝 바이 스텝이 있거든요. 그걸 먼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영양제를 드시는 분들은 건강 유지 목적도 있으시겠지만 어딘가 불편해서 드실 겁니다. 그 증상을 케어하고 개선시키기 위해서 영양제를 복용하는 게 맞죠.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 앞서서 먼저 꼭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영양제도 좋지만 나에게 어떤 그 질환, 어떤 질병을 유발하는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그 질병들을 유발하는 그 원인이 뭘까요? 만성염증, 그 질병의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만성염증이 생기면은 우리 몸을 꾸준히 장기간 손상을 시키거든요. 그것들이 이유를 모르는 자가면역 질환, 난치성 질환을 유발한다고 보고 있고, 대부분의 질병의 원인이 만성염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성염증의 원인은 되게 다양합니다. 스트레스, 외부 독소, 면역계의 문제, 산화적인 손상이 누적되거나 그 다음에 우리 먹는 어떤 당해 물질, 인슐린 저항성 이런 쪽의 원인으로 보기도 하고요. 어찌됐든 간에 현대인들은 가장 큰 그 만성염증의 원인을 스트레스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교정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왜 만성염증이 생기나 거기에 대해 잠깐만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시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은 응급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코티솔과 에피네프린 같은 교감신경을 항진시키고 응급시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이 됩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코티솔인데요. 코티솔이 나오면 우리 몸의 혈당 수치가 높아지면서 당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막 응급시에 막 두근거리고 혈류량이 빨라지고 소화 기능은 저하되는, 그리고 염증도는 낮아지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코티솔이 하는 역할인데, 코티솔이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를 대항할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은 코티솔이 지속적으로 분비가 되면서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코티솔이 오랫동안 분비가 되면 그 말은 즉슨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반복받으면 코티솔이 이제 고갈되는 상태가 됩니다. 코티솔이 고갈이 되면 우리 몸은 코티솔이 가장 큰 역할이 염증을 누르는 거거든요. 근데 염증을 누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만성염증이 생기죠. 만성염증이 생기면 우리 몸은 지속적으로 염증 수치가 높아지고, 염증 수치가 높아지면 그 면역계의 교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T-헬퍼 셀이라는 그 셀, T-헬퍼 1셀과 T-헬퍼 2셀의 교란이 생기면서 알러지나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게 생길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장내 세균총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장에는 면역세포가 대부분이 밀집되어 있거든요. 먹으면 이쪽으로 들어와서 먹었을 때 그 음식물이나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장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장에서 방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면역계에 교란이 생기면 장에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유해균이 증가되고 장에 장누수 증후군이 생길 수 있고 면역계 질환, 염증 질환이 더 가속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티솔이 고갈이 되면서 이런 면역계 염증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이 만성염증을 케어하는 게 우리 그 병의 원인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가지고 이런 질환들, 만성 질환들, 면역계 질환을 케어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가 본론이네요. 첫 번째 단계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겁니다. 스트레스의 원인이 뭔가를 생각하고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수단을 생각하고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죠. 이 과정들은 그냥 내 몸이 단순히 어딘가가 불편하다 이 정도인 사람들은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지금 몸이 많이 아프고 원인을 모르는 어떤 난치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 단계를 거치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트레스를 관리하는데 스트레스의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스트레스의 원인은 뭘까요? 스트레스의 원인은 직장 상사가 될 수가 있고 바쁜 일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 스스로의 성격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외부 환경이 문제겠죠. 그것들을 개선시킬 수 있으면 개선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직장 상사가 과도한 요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피드백을 해서 의사소통을 해서 풀어나가는 거다. 업무가 되게 과중하면은 그 업무를 잘 분담할 수 있게 조율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현실적으로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가 필요한 겁니다.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는 어떤 통로가 필요한 겁니다.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는 통로, 가장 흔한 게, 가장 쉽고 편한 게 명상을 하는 겁니다. 명상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효과적으로 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명상을 하는 법은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유튜브나 어떤 서적, 어떤 전문 프로그램을 참여를 해서 명상을 하는 거죠. 간단하게 제가 배웠던 그 명상을 보면 간단하게 팟캐스트에서 들었던 건데 그냥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명상 아주 초기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짧게 복식호흡, 배에 힘을 주고 배에 뭔가 있다고 느껴지면서 단전이라고 하죠. 숨을 2, 3초, 3, 4초 간격으로 들이쉬고 내쉬고를 한 5차례, 길게는 10차례 정도만 하시면 차분해집니다. 두근거렸던 그 항진대에 있던 신경이 차분해져요. 지금도 좀 차분해졌죠. 차분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상을 하고 이 복식호흡을 하는 그 과정을 조금만 하셔도 되게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명상도 있겠지만 이제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또 중요한 게 취미 활동을 갖는 겁니다. 취미 활동을 가져가지고 사람들과 교류하고 같은 취미를 공유하면서 같은 취미를 공유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전문가와 상의하는 겁니다. 취미 활동을 했는데도, 그리고 취미를 갖고 스트레스의 원인을 개선시키는 노력을 했음에도 안 됐을 때는 정신과 주치의와 상의를 하거나 아니면 심리상담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네, 이런 질환과 질병을 케어하기 위한 두 번째 단계로는 내 질병의 원인이 잘못된 생활 습관에 있다는 걸 인지하고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겁니다. 1단계는 스트레스 관리하는 거, 2단계는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거거든요. 생활 습관은 되게 많죠. 근데 가장 첫 번째로 흔한 게 안 좋은 습관이 먹는 습관을 교정하는 거거든요. 먹는 습관, 빨리 먹는다, 잘 안 씹어 먹는다,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시기를 먹는다, 당이 들어간 시기를 먹는다,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는다, 야채를 많이 안 먹는다, 고기 위주의 식사를 한다, 그리고 식사 후에 디저트나 과일을 많이 먹는다, 등등등등. 유기농 야채를 안 먹고, 그리고 견과류를 덜 먹고, 생선을 덜 먹고, 이런 등등등등 좋은 습관들이 있을 겁니다. 생활 습관 중에서 식이 습관을 교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규칙적으로 먹고, 글루텐이 안 들어간 거, 논 GMO 식품을 먹는다, 이런 것도 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바꿔가는 거고요. 가장 쉽고 빠르게 바꿀 수 있는 거는 주기적으로 식사를 하는 거, 그 다음에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이는 겁니다. 가장 쉽고 가장 빠르게 교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첫 번째 가장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교정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식습관을 교정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면 패턴, 수면의 습관을 교정하는 겁니다. 수면 패턴과 수면 습관을 교정하는 거 간단하거든요. 잘 자고 일정한 시간에 잔다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시고요. 핸드폰 자기 전에 보시는 분들은 핸드폰을 절대 보지 마시고 취침 1시간 전에 핸드폰과 전자기기, 운동이나 커피 섭취, 먹는 것들 그런 걸 일절하지 않으시고 야식을 끊으셔야 됩니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주무시고 7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면을 갖는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저도 잘 못합니다. 운동을 저도 잘 못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런 운동을 하시면서 몸을 개선시켜야 되고, 요즘에 그 유튜브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 보시면은 홈 트레이닝 관련된 게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 요즘에 PT도 많이 저렴해지고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PT를 받으시거나 여러 서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가지고 주기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운동하는 거죠. 이것들을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스텝 세 번째, 여기서가 이제 영양제를 잘 찾아 먹는 거거든요. 이 만성적인 어떤 질환과 염증, 난치 질환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스텝 1, 2, 3, 세 번째가 이제 영양제거든요. 영양제를 잘 챙겨 먹는다 되게 중요합니다. 만성 질환을 직접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게 영양제이긴 하거든요. 약이 아니기 때문에 즉각적인 효과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십수년 이상을 알아오신 분들인데, 영양제를 드시는 분들 중에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영양제 한 6개월 먹고 이거 몸이 안 좋아져라면서 조바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근데 절대로 조바심 갖지 마시고, 내가 5년, 10년 동안 아파왔던 건데 이게 몇 개월 먹는다고 좋아지면 이게 영양제가 아니고 약이죠. 그리고 부작용도 없이 좋아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바심을 갖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적절한 영양제를 적절한 용량으로 배합하는 게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고 만병의 근원이 되는 그 염증을 케어하는 영양제 몇 가지를 좀 소개시켜 드리자면은 마그네슘이 가장 중요하고요. 현대인들의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쉽고 부작용이 덜한 게 마그네슘입니다. 오마비, 오메가3, 마그네슘, 비타민 B군이 가장 쉽게 개선시킬 수 있는 거고요. 특히 비타민 B군 중에서 비타민 B5랑 B6, B12 이런 것들이 내 부신 피로를 개선시켜 줄 수 있는 핵심 영양소거든요. 그래서 특히 B5를 메가도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메가도스라 하면 B5를 500에서 1000mg 정도를 넣어주는 거죠. 직접적으로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것 중에서 아주 흔한 거 5-HTP라고 해서 하이드록시 트립토판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태아닌 같은 게 있습니다. 녹차 추출물이죠. 그런 게 있고, 인도의 인삼 이렇게 불리우는 아슈아간다, 홍경천, 양질의 항산화제, 특히 그 식물성 플라보노이드가 들어가 있는 그 폴리페놀 계열의 항산화제를 먹는 거죠. 루틴, 퀘르세틴, 라스베라트롤 이런 것들이고요. 기능의학을 하는 외국에서는 DHEA라고 해서 호르몬, 전구체를 넣어주죠. DHEA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몸에 코티솔이 합성될 때 그 전구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피곤해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부신 고갈이 오면은 그 코티솔 합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해지니까요. 많이 쓰니까 DHEA에서 남성 호르몬이나 여성 호르몬으로 합성되는 게 억제가 돼요. 그래서 이 DHEA를 넣어주면은 그 PMS나 조기 폐경 같은 게 좀 예방이 되고 개선이 되고, 남성분들은 그 성욕 감퇴나 어떤 피곤함 같은 게 개선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쓰지만 호르몬제라서 제가 직접적으로 추천드리긴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판토텐산을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판토텐산이 DHEA로 합성이 되거든요. 영양제를 적절하게 좀 장기간 조바심 갖지 않고 잘 배합해서 복용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서 영양제의 포인트는 역시 오마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이제 요약하자면은 여기서 이제 그 스텝 1, 2, 3의 과정을 거치는 거는 일반적으로 건강을 개선시키기 위한 그런 분들에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난치성 질환이 있고 자가면역 질환이 있고 원인 모를 통증과 염증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런 과정을 거친 상태에서 영양제를 복용하셔야 어느 정도 효과를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인위적으로 영양제부터 딱 선택해도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효과가 되게 떨어지고 효과를 금세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스트레스의 원인을 제거하고 생활 습관을 교정한 다음에 영양제를 복용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되게 말이 길었지만 요약하자면 별거 없습니다. 만성염증이 주 원인이지만 질병의 그 만성염증을 케어하는 게, 스트레스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스트레스를 제거하고 생활 습관을 교정해서 영양제를 같이 먹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식호흡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간단해요. 활용해 보세요. 이거 인사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빠이.